네, 안녕하세요. 롤입니다. 삼부자쌤입니다. 예, 최근에 저희 업로드된 국민연금 관련 영상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죠.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알아봤고요. 네. 앞으로 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조사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와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연금이 있어요. 기초연금이죠.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기초연금이 나오는 조건과 못 받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기초연금은 어떤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꼼꼼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기초연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보편적인 복지이기도 합니다. 또 네. 이건 전 국민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이번 정부 들어서 네. 그런 내용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온 것만 제가 봤을 때는 네. 40만 원을 올려준다느니 기간을 늦추고 약간 네. 받는 시기를 지금 65세인데 더 뒤로 미룬 다음에 전 국민이 다 받을 수 있게 한다느니 이런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지금 결정될 것은 아니고 네. 앞으로 지금 시행할 수 있는 논의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 거주하시는 소득 하위 70%가 되시면 신청 자격이 되고요. 요즘 돈이 60, 70대가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돈이 없다고 없다, 하죠. 2030 예.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OECD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6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이 44%가 된다고 그래요. 정말 생각보다 아이러니하네요. 되게 높잖아요. 네. 실제로 저도 만나보면 60, 70대 분들이 재산은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노인 빈곤율은 44%나 된다고 하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일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20, 30대도 돈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어도 좀 요즘 상황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빈부의 격차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누구는 많고 누구는 없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꼼꼼히 챙겨서 받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사실 영상 댓글 계속 보면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위 30%의 구독자분들 맞아요. 이분들이 네. 정말 불평이 많으세요. 네. 이게 당연하죠. 맞죠. 이분들이 따지고 보면 세금도 많이 내시는 그쵸? 분들이고 그동안에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내셔가지고 국민연금도 많이 타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계속해서 이룩했던 그런 분들인데 네.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복지 혜택을 적게 주거나 안 준다고 하니까 네.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어찌됐건 이거에 대한 논의는 이제 정부가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보편적 복지를 평등하게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깊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왕 시작한 김에 이번 1월 초에 기초연금이 조금 변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소득 인정 금액이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180만 원이 초과하면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202만 원 초과로 올랐고요. 부부 합산으로는 288만 원에서 323만 2천 원으로 올랐어요. 기초연금 수령액을 가르는 기준이 소득 인정 금액인데 이것을 이제 기준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네.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올라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인들이 손해가 보지 않도록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초연금 신청하신 나이는 58년생이에요. 58년생 생일 지나시면 신청할 수 있는데 58년생 4월이 생일이신 분들은 이번 달에 3월 달에 신청하시면 4월 달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금액이 상향됐다는 건 국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 많은 분들에게 챙겨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올해 이렇게 상향이 됐으니까 작년에 애매하게 못 받으신 분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잘하면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정말 우리 댓글에서도 본 것처럼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실 것 같은 분들께서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은 못 받게 되고 어떻게 하면 받게 되는지 못 받게 되는 기준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몇 가지 못 받는 기준들을 네, 알려드리는데 네, 네. 요거 중요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소득 금액이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게 월 소득인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고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걸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0% 정확하지 않지만 이것들을 계산하는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복지로 사이트, 나라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좀 해보시면은 그게 내가 소득 인정액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산을 좀 해봤어요. 이제 보면은 뭐 소득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할게요. 그리고 네. 뭐 집은 한 5억짜리 정도, 우리나라 뭐 사람들이 살고 있는 5억짜리 집에 살고 있고 대도시에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금융재산 한 현금성 자산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신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딱 입력을 하니까 네. 위에 나오다시피 이제 입력하니까 소득 인정 금액이 232만 원. 부부 합산으로 원래 323만 원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네. 232만 원이기 때문에 네. 수급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신청하시면 거의 나오겠죠. 근데 이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딱 수정을 해봤어요. 네. 뭘 했냐면 네. 차 2,800만 원짜리 차, 네. 그리고 이제 CC로는 3,000cc 이상 되는 네. 2,800만 원짜리 차를 하나 딱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네. 되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소득 인정 금액이 3,032만 원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323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외 대상이 된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중요한데 이 예.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네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하는 종식은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여기 시계에 넣으면 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네네. 설명드릴게요.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을 뺀 것과 네. 금융 재산에서 네. 2천만 원을 뺀 것, 금융 재산 공제가 2천만 네. 원이에요. 2천만 원을 뺀 것을 더한 것을 네. 연환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나누기 12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산의 합,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 뭐 각각의 공제는 있겠으나 네, 요 네. 재산의 합에다가 부채를 빼고 네. 그것을 이제 연 소득 환산율로 곱한다는 말씀이군요. 거기에 네. P값이란 걸 더합니다. 이 P값이 되게 중요해요. P값은 그냥 더해져요. 그냥. 어... P값이 뭐냐면 고급 자동차, 흔히 얘기하는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이 넘는 자동차는 포함됩니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4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은 그냥 그대로 P값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연소득 환산액이 4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어떻게 제가 계산했냐면 3000cc가 넘는 차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2,8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뭐 약간 그랜저 중고차 이런 걸 샀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2,800만 원을 그대로 넣어가니까 소득 환산액이 3천만 원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자산 곱하기 연소득 환산율 한 거에다가 그냥 P값을 P값은 그냥 더하는 거예요. 더해버리니까. 소득 환산율 없이. 그러니까 고급 자동차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만약에 기초연금 받을 예정이신 네. 분들은 3,000cc가 넘는 차를 가지고 계시거나 4천만 원이 넘는 차를 가지고 계시고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뭐 2,000cc짜리도 4천만 원 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못 받는다고 봐야죠. 요 사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겠다. 그렇죠. 네. 그분은 뭐 CC를 낮추거나 아니면 금액이 좀 저렴한 거로 이렇게 저렴한 걸 갈아타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괜찮아요. 제외돼주고요. 그리고 네. 생계를 위해서 내가 트럭 막 5,000cc짜리 트럭을 몰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생계용으로 모시는 그런 자동차 같은 건 괜찮다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제외되는 P값에 들어가는 것들이 네. 회원권들이에요. 뭐 골프장, 헬스장, 고급 헬스장 회원권, 요트 회원권, 뭐 리조트 회원권 이런 회원권들을 가지고 계시면 다 P값으로 포함돼요. 뭐 만약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뭐 내 재산에서 제외를 시키시거나 뭐 증여라는 방법으로 해서 내 소유로 안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산이 아예 많으시면은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어차피 못 전혀 없는 받으시니까. 건데요. 그렇죠. 어차피 예를 들어서 못 소득 환산율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얼추 받을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요 P값을 뭐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다든지 자녀 명의로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방법을 판매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판매를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이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실 58년생 분들은 오늘 꼭 영상 참고를 하시고요. 좋은 복지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